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입니다.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하지만 매월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주택임대 소득에 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모든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은 사업자 미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는 사업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단,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인데요.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소득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60%에서 70%의 일정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기준 금액은 2022년 7월 이후에 변경되는데요. 소득 요건에서는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바뀌고 재산 요건에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는 1억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조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남옥을 보시면 전체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 원래는 없어야 하지만 일정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을 인정해 주는데 그 일정 요건 중 하나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해 준다는 말과 같죠. 하지만 뒤에 가로에서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 놓고 계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주택임대소득이란 정확히는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본공제까지 적용하여 산출된 주택임대소득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 즉 과세표준이 0원이 되려면 임대료를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란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발생한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말합니다. 우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필요경비를 60% 인정받고 기본공제는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이에 대한 60%인 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제하고 4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필요경비를 50% 인정받고 기본공제는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이에 대한 50%인 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제하고 2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단, 위 400만 원과 200만 원의 기본공제는 주택임대 소득금액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소득금액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과세표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무조건 박탈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연 1,000만 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연 4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 1,000만 원과 400만 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확히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임대료 조정 등의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이 1,000만 원과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은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산출 방법은 부유남TV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과 주택임대 소득의 자격유지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